네,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송이 최 회장 개인사인 만큼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위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과 별개로 일상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습니다. 2심에서 약 1조 4천억 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 소송인데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이제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예. 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현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예. 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예. 가정하여 300억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불법어인 그녀의 불법 어닝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 사건에도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사 사건에서 이제 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심이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 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예. 1심에서는 투교재산이라고 봤지만 예. 2심에서는 투교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예. 그 기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300억 원의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300억 원이 제외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비율이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측의 일부 의견을 인용을 했고 예. 노소영 관장 측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뇌물로 이제 해석을 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말씀해주셨던 SK 주식에 대한 지분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한 건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SK라는 주식이 가장 그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4조 원대 재산 중에 3조 원대의 가량의 재산의 가치는 주식으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주식을 배우자로서 기여를 했는가, 형성에 기여를 했는가, 유지 관리에 기여를 했는가가 이제 법원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예. 일단 법원에서는 형성 기여도도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에서는 300억이라는 어떤 그 김옥순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이라는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수백억 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 대한텔레콤 여러 가지 전신회사들을 성장하고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처가의 지원금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엄격하게 사안을 들어봐서 그 돈의 출처를 이제 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겁니다. 예. 그 돈의 출처는 비자금의 성격이었고 비자금 성격이라는 것은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우리 법에서 범죄로 다스리고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뇌물로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할 수는 없고 그 불법적인 상태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되거나 유지관리한 기여도를 우리 법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00억이 실존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여도 산정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선명한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근로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범죄로 범죄 수익금을 가져와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범죄로 수익금을 받은 것을 기여도까지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법리를 이제 가사 사건에서도 이제 적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였는데 배척당했고 이 300억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 여하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입니다. 그 2심 재판부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판결문이 이제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죠? 일단은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고 전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주식이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최종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나 회사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하게 되고 이 저평가는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법리의 오해와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즉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키웠는데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가치를 10배 가까이 축소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2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이미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까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공동행위자로서 한 명의 불법 크기가 20억이라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그 불법 행위 크기도 20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에 따른 판단이라서 예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굉장히 주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대 최대의 금액이 이혼 사건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예.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실무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다. 외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미약하게 판단하는 면이 있다. 예. 이런 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사 사건에서 2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온 만큼 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또는 중대 범죄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이 커질 때 이제 위자료 상한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이 부정행위는 범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위자료나 이런 민사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자료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실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만큼의 위자료가 나오지 못한 실무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그 위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상한은 최고 20억대로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판결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거든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검토해볼 쟁점들도 많고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소 많은 재판관들이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쟁점은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하게 봅니다. 위자료 액수를 20억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다른 사건, 위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판결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지 말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기초가 된 자금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이 되거나 유지관리됐을 때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 다른 사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300억이라는 뇌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 판단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지연됐다라고 판시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혼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또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고 이후에서 개진되는 상고의 어떤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았기 때문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1,000억 원 정도의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 이런 판단도 나왔다고요? 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나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 주시죠.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에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에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 분할액은 다시 산정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 이 파기환송 됐을 때 다시 서울고법에서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 좀 강조하실 계획이실까요? 그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뉴시스 기자 박유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 핵심 쟁점 어떤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분석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에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서는 빠집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과 2심 판단도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최 회장 손을 들어주느냐, 노 관장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엇갈렸습니다. 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됐죠. 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약소거음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노 관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기여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 약소거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유재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쟁점은 2심 재판부의 실수입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1998년 SK 주가를 100원이라고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1,000원으로 고쳤는데 다만 재판부는 중간 단계 계산 오류 수정이라며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결과에 따라 SK 지배 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가진 지주회사인 SK 지분은 17.9%인데 특수관계를 포함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은 25% 남짓입니다. 이 경우 SK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최 회장 지분율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에 따라서 SK 지배구조의 파장이 불가피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전 대통령 딸의 이혼 소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을 고백한 이후 지난 2017년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최 회장이 가지고 있던 SK그룹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결혼하기 전에 부친에게 물려받은 만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성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8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이 걸려 SK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